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은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며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군 경찰 지휘부가 진술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객관적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정황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우겼습니다. 사과와 승복 약속은커녕 복귀 후 개헌 정치개혁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말씀이라며 두둔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중도 확장성으로 계엄의 강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 시점에 고립돼 멸종하는 갈라파고스의 길을 걷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 씨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후원자 김한정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의혹이 제기된 뒤 오세훈 관련 첫 강제 수사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 수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지난 17일 명태균 관련 의혹 중 윤석열 부부, 오세훈 등 여권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공천 개입, 여론조사 비용 대납 및 결과 조작 등 핵심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수사의 최종 목표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보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것인데, 그러나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김건희가 한 발언이라면서 공개했지만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대화 녹취를 입수했지만 보도하지 않고 용산에 건넸다고 말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법원은 선고를 3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죄든 무죄든 하여간 3월 26일에 나오는 판단은 확정이 아닙니다. 한편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하면 5월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는데 그것에 견주어 보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8천명가량 늘었는데요.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 이후로 2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난해엔 소폭 오른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971년 출생아 수는 102만 4,773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세대가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구조적 문제에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진 롯데건설이 서울 잠원동 본사 사옥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습니다. 롯데건설은 비핵심 자산을 함께 매각할 계획이어서 이번 매각을 통해 5천억 정도의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할 전망인데 건설업계가 휘청거리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롯데건설은 그동안 고금리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 기억하십니까? 현재 국내 건설업계가 직면한 광범위한 유동성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업무 전반에 걸친 심각한 재무적 불안을 상징합니다.